찰떡같이. 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입니다. 대체로 스포일러가 많지만 결정적 스포일러에는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 띠로리 아시죠? 예, 폭탄급 스포일러에는 이렇게 띠로리로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저와 함께하는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밀보장에 김숙이 있다면 OTT 프리토킹에는 이분이 있는데 제가 아직 못 띄운 분 뚝딱이 인사해주세요. 언제 띄워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뚝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함께하실 스미리 인사해주세요. 네, 스밀입니다. 네. 근데 제가 다른 팟캐스트를 또 들어보니까 수다를 많이 떨더라고요. 네. 앞부분에 쓸데없어 보이지만 네. 수다를 많이 떠는데 그런 방송이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또 유명인이 아니니까 우리의 수다를 또 누가 반겨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들고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우리 매력인가요? 우리 팟캐스트의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잠시 수다를 떨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왜? 우리는 댓글이 없어요. 아직도 하나도 없나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이 4회째거든요. 4회째인데 우리 방송을 각자 어떻게 들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번 방송에 또 스미리는 청취자로만 들으셨잖아요. 나는 솔로를.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제가 그 1화 때 1화에 우리가 모닝쇼 2화 나의 해방했지. 해방했지. 참여를 같이 했잖아요. 네네. 그 두 개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왜 이렇게 재밌었지? 특히 해방일지는 1시간 50분이 넘었는데 첫 편집본은 그렇게 50분이 넘어가요. 2시간 반을 넘게 했어요. 그럼 나는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뚝딱이 눈치만 아니면 한 3시간까지 할 것 같았는데 뚝딱이가 빨리 끝내고 싶은 게 느껴져서 아쉬웠다. 그런데 그 1시간 50분짜리도 너무 재밌게 혼자 듣다가 재밌구나 하고 나는 솔로도 재밌게 들었어요. 3화. 근데 우리 나는 솔로는 1시간으로 편집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그 분량을 좀 점점 이렇게 맞춰가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또 다른 팟캐스트들 이제 비슷한 유사한 팟캐스트 뭐가 있나 모니터링을 하다가 한 2개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에 차올라가지고 그날 또 이제 체리복주를 만나가지고 우리 게 제일 재밌다. 저도 동의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댓글이 필요해요. 악플이라도 지금 필요합니다. 네, 지금 자아 노치에 빠져있는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군요. 네. 네, 뚝딱이 나는 너무 길었어요. 맞아요. 일단 더 모닝쇼도 길었고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도 너무 길었죠. 녹음할 때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들을 때도 좀 길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지금 적당하겠다. 편집본으로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팟캐스트의 매력이 긴 건데 저도 그렇게 원래 틀어놓고 하지 않았었던 일들을 처리하는 게 팟캐스트거든요. 근데 이래서 아무튼 좀 다른 의견도 받아야지. 이제 우린 성장하니까요. 예, 댓글이 필요하네요. 네. 받을 생각 전혀 없어.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안 들어요 평소에. 저는 그러시구나. 원래 남이 얘기하는 거를 좀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게 그 길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 얘기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저는 막 20분짜리 에피소드 절대 안 듣거든요. 진짜? 1시간 정도 돼야지 듣고 더 넘어가면 더 좋고. 그 약간 비밀 보장이나 이런 송은이네 방송들을 보면 2부로 가르거든요. 약간 같은 날 녹음을 해도 여기까지 1부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뚝딱이님 이번에 이제 4번째 방송 계속 같이 해오셨잖아요. 예, 길다가 굉장히 그 강행군이다. 강행군이다. 맞아. 너무 강행군이었고 요번에 이렇게 근데 또 이게 약간 좀 저도 이제 익숙해졌는지 한 2주 정도 뜨니까 약간 허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약간 공부해야 될 과제랑 숙제가 없는 느낌? 그래서 좀 허전하다 이번 주에 할 게 없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했다. 그래요? 행복했다가 중요한 거군요. 스미리가 갑자기 필 받아서 와서 우리 일주일에 하나씩 해야 돼. 아니 제가 그 모니터링 해보니까 우리께 제일 재밌는 거야. 그리고 그 OTT 되게 드라마를 소개해주는 컨텐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유일무이하다. 이건 계속해야지 그 물들었을 때 노져야 된다 하고 내가 체리 들어왔어요 지금? 마음속에. 그래서 아니 이제 물이 들어오게 하려고 노를 계속 복주님한테 이제 우리 일주일에 하나씩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고 네. 그리고 또 저의 또 친한 친구가 너무 재밌다고. 진짜 고맙습니다. 좋은 친구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좋은 친구네.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업되셨구나. 또 제가 효블리한테 또 따로 물어봤는데 효블리는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도화 시키려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뭐 효블리의 장점을 발휘해서 효블리의 은쪽 상담소. 그럼 괜찮네. 그리고 또 여기 뚝딱이의 젠더 채널.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괜찮다.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아무래도 나는 해방일지가 아픈 손가락인 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도 못 풀었어. 우리. 네, 2시간 반을 떠들었는데 못한 말이 많고 그리고 이게 좀 아쉬운 거야. 더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설명을 못 해가지고 받는 여자 그런 표현을 왜 썼을까 막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뚝딱이가. 근데 받는 여자 여기서 얘기하지 마. 여기서 얘기하지 마. 아니 그거는 할수 없어. 나 하고 싶어. 안 돼. 원이 안 돼. 이게 짧아. 오케이. 그래. 아니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편집자라고 네 맞아 따로 따로 넣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뭐 PD시니까 네. 기획자의 권한이죠. 그러게요.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00원이라도 아주 정말 진짜 뒷거리만한 돈이지만 드리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도 좀 얘기할게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받는 여자라는 표현은 뭐 해방이나 추앙 이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말과 같이 이 드라마를 형성하는 아우라다. 이 드라마를 특별하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또 변명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웃기다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웃겨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웃기기도 했지만 그 캐릭터를 너무 찰떡같이 잘 표현해주고 또 이것도 이 드라마의 어떤 아우라를 형성하는데 엄청 특별한 아우라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웃기기까지 해서 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말하려고 준비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체리복주한테 지적 아닌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웃기다라고만 하면서 그 체리복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만 보통 모르실 거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아니 물밑에서 꽃이 우리 많이 작전을 짜고 오네. 이 나의 병일지 가지고 나의 병일지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그럼 이쯤에서 오늘 다룰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이거. 네, 오리지널.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드라마 4부작을 얘기할 텐데요. 이 드라마도 사실
해방을 추구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해방입니다. 이것도 어디 지금 구속되어 계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마이크 2번 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죠? 아 이거 아니 여기서 모르세요. 못 알아듣네. 그냥 끝나고. 네. 자, 오늘 간단한 소개와 줄거리 뚝딱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네네. 이거는 저도 그 체리복주 이모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보게 됐는데요. 하와이 맞죠? 넣어주세요. 하와이 체리복주 이모님. 아니,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이게 일단 시작을 저는 이 하디시즘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자세히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영화 보고 나서 드라마 보고 나서 이제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모르니까. 아니 이거는 근데 드라마가 제가 진짜 시간이 없었는데도 많이 찾아봐야 되는 드라마긴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려면 또 어디 찾아봤는데 뉴욕에서 브루클린에 사는 윌리엄스버그에 아주 핫한 곳에 사는 핫한 곳이었나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또 뉴욕을 다녀오지 않았어요. 어머 진짜. 부럽다. 윌리엄스버그가 핫하다고 해가지고 또 그때 한참 또 가서 재밌게 들고 재수없어. 갔다 왔으니까 할 말이 없네. 진짜 부럽다. 브루클린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 정통 유대인 하디시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여자가 말씀하신 대로 해방을 추구하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기가 그 전에 과거에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꾸 이제 과거로 교차 편집이 되면서 맞아. 그 여자를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그 여자를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베를린에서 그 여자가 어떻게 진짜 말 그대로 해방이 되는지 그것까지를 사부작으로 보여주고 있고, 내용이 아주 길진 않아요. 그동안에 너무 해보자? 뭐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길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그냥 러닝타임 자체가 딱 적당하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스미리가 추천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추천하신 이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코로나 터진 이후에 이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고 너무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랜선 여행, 이것도 랜선이라고 하나요? 랜선 여행 겸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찾고 있던 중에 그리고 베를린에서가 떠서 굉장히 반갑게 본 거거든요. 이게 다른 줄거리를 알고 봤다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또 베를린을 굉장히 좋아하는 베를린 덕후, 그리고 또 저도 다녀왔기 때문에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거 아까 뉴욕보다 좀 약한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지구에서 가장 핫한 곳이 그래, 핫한 곳은 엄청 힙한 곳이잖아요. 지금 힙한 완전 곳이에요. 힙하는 곳이 근데 이 힙하다는 난 사실도 몰랐네. 모르는 분들이 진짜 왜 그렇지? 전 세계에서 지금 지구에서 가장 섹시한 도시로. 진짜? 몇 년 전부터. 저도 솔직히 갔다 왔는데 안 섹시하던데. 안 섹시한 분만 가셨나 본데요. 그런가 봐요. 몇 군데를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힙하다 하는 젊은이면 각국에서 네. 다 모여가지고. 네. 여러분 그렇게 젊지 않잖아요. 전 아닌데 그래서 네. 아 어떡해.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가장 베를린이라는 거에 가장 꽂혀서 보기 시작했고, 사실 뭐 줄거리 자체는 그 아까 뚝딱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디시즘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생경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별하긴 하지만 어떤 스토리 플롯은 굉장히 좀 뻔하기도 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나의 해방일지에서 그게 못 나오고 있는데, 나의 해방일지처럼 아주 심오하고 깊은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긴 정말 물리적인 해방, 맞아. 그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그럴 수도 있는 줄거리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그 긴장하지 않고 즐기면서 볼 수 있었던 드라마기도 하고, 저는 그 베를린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장소가 베를린의 가장 핫한 곳을 소개하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이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ST였나? ST도 처음 베를린에 떨어져서 그 친구들이랑 가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제 20대 청년들이 가는 핫플레이스. 그 뭐 학교, 카페, 호수, 클럽, 그리고 어떤 거리들 이런 게 다 지금 베를린에서 가장 핫한 곳이. 안 섹시하던데? 어머. 우리 되게 섹시한 약간 거예요? 그 그런가 보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를 못 느꼈는데 여기서 느끼네요. 이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너무 그게 1번이었다. 그리고 2번은 그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좋았어요. 그 일단 이 유태인 여자 배우 ST의 이 외모, 그러니까 체구, 그리고 생김새, 그리고 뭐 목소리, 그리고 어떻게 그 연기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특별하게 느껴졌고,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흔히 전 사실 드라마 많이 보진 않지만 그 아주 전형적인 미인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외국 영화 드라마니까 기대하는 어떤 백인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인종들이 나오고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ST 엄마 배우도 저는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여성을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좀 같이 보고 싶었다. 네네. ST 역할을 한 배우가 시라 하스라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인스타 이분이 또 스미리가 인스타 찾아서 보니까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느낌보다는 정말 인스타는 연예인 같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랄까 근사해. 아우라가 멋있어. 있는 배우더라고. 아름답더라고요. 약간 패션 잡지에 나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 실제로 이스라엘인. 그리고 보그 이런데 나오는 느낌에 되게 패션이 장난 아니고 멋있더라고요. 키도 되게 몸이 체구가 작으신데 이 인스타에서 보니까 되게 또 이게 있어 보이는 거잖아.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더라고. 오, 되게 다르다. 느낌이 다르지. 오, 그러네, 진짜. 그리고 시라스 말고 같이 나온 그 양키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양키가 이름이 라하브인데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양키가 그 둘이 친구래요. 이스라엘에서 같이 자랐대요. 아, 이 배우랑 둘이? 시라 하스. 그러니까 옛날부터 친구래. 되게 양키 다르다. 잘생겼지. 와, 진짜. 양키 여기서는 되게 쫄보로 나오잖아요. 이게 극 중에 한 80%는 계속 동공 흔들리고 있고, 근데 겁먹은 눈만. 근데 이 눈이 파랑색이잖아. 그러네. 진짜 파란색이네. 완전 새파란색이네.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더라고. 이분도 또 연예인같이 보이더라고. 여러분 인스타에 아미트 라하브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왜 우리가 인스타를 보고 연예인 같다고 얘기하냐면 실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연결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길거리 캐스팅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진짜 그 공동체에서 데리고 온 사람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언오소독스라는 책이잖아요. 원작이 데브라 펠드먼이 만든 언오소독스 밖으로 나온 아이라는 책인데, 이 지금 되게 특이한 문화잖아요. 그 문화, 그러니까 하디시즘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볼까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양키가 옆에 이렇게 귀여운 약간 강아지 같이 보이는 이거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옆머리를 기르는 이유가 구렛나루스를 면도하지 말라는 구약 성경의 세세한 율법 하나하나까지 이 사람들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그 극 중에서 양키가 TV 보면서 이렇게 과자 먹는데 그 구렛나루를 이렇게 그룹부에 말고 있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그게 실제로 나는 가발인 줄 알았어. 그냥 약간 똑딱이 가방처럼. 근데 자기 진짜 머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그룹부를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늘 이렇게 말려 있어가지고 나는 그게 가발인 줄 알았거든요. 그 뭐 옛날 영국 귀족들도 그 머리 파마 머리 이거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례나 의식이 있을 때 약간 그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머리를 그렇게 늘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그게 어떤 잘 관리된 미남의 그런가 그런 지표 봐요. 같은 건가? 그룹으로 미남이기 위해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종교적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근데 뭐 아무래도 미적 감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취향이 있겠죠. 그 안에서도 자기. 근데 여기 율법 자체가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율법이라서 맞아. 그러네. 이거 좀 모순적이야. 약간, 맞아.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게 하나가 그 삭발. 저는 여성의 삭발. 여성의 삭발. 여기는 결혼 후에 바로 삭발을 하는데 삭발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남편 외에 사람에게는 머리카락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ST가 뭔가 머리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저는 우리가 옛날에 가출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른다 뭐 이런 그런 얘기 그런 폭력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장면들도 봤잖아요. 막 여성의 머리를 막 이렇게 가위로 막 삭발하는. 그래서 나는 이 여자는 뭘 배워서도 안 되고 연주도 안 되고 이런 율법을 가진 이런 종교잖아요. 그래서 얘가 피아노를 배우다가 들켜가지고 삭발을 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혼식에서 삭발식을 거행을 하고 그 옆에 어린 소녀들이 그걸 지켜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표정 너무 대단한 연기였어. 이거를 감수하면서도 너무 슬픈 거야. 머리가 잘려나가는 게. 그 진짜 너무 연기를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원작을 쓴 데바라 펠드먼이 실제로 1986년에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 진짜 우리 또래야. 86년생이고 그리고 그때 하시딕 공동체 사트마에서 태어났고 엄마가 얼마 후에 공동체를 떠났대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아버지가 정신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랬대요. 극 중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부모한테 크잖아요. 실제로 조부모한테 컸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사트마 공동체라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심이 깊었고 유대 언어인 이디시어로 말했으며 독서를 금지당했대요. 그래서 미국의 보통 교육을 거부하는 종교 공동체에서 책을 침대 밑에 숨기고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었대요. 근데 17살에 중매 결혼을 했고 19살에 아이를 낳았대요. 아이를 낳았고 근데 이분은 이제 2009년에 23살 때 19살 아이 낳고 좀 한 4년이 지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2009년에서 2012년 3년 후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랑. 그리고 그 소송을 거쳐가지고 그때 낳은 아들을 소송을 거쳐서 양육권을 따내서 지금 베를린에서 아들하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 좀 재미가 없네. 재밌어요. 일부에서 우리 그 ST가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그때 진짜 되게 일부가 제일 박진감 있지 않았어요? 네, 박진감 있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좀 충격적인 그런 맞아요. 게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특히 그 중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이제 자기를 선보이는 거잖아요. 전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이제 갔다가 이제 저 한쪽 코너에서 그 시어머니와 누나인가요? 형수인가요? 형수일 것 같죠. 형수를 쓱 이렇게 봐. 근데 ST가 그 눈길을 이게 딱 감지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몸을 싹 돌리잖아. 보여주려고.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딱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또 걸어가, 앞을. 맞아.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보라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멈춰서. 뭘 집어. 뭘 이렇게 봐. 그리고 그때 쓱 옆으로 지나가셔서 그게 너무.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도 그렇고, ST가
그래도 결혼을 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 그게 어떤 자기 탈출구가 또 될 줄 알고. 맞아. 그럴 줄 알고.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이 이제 결혼 자체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지금과는 다른 변화를 주는 의뢰니까 그걸 좀 ST는 바라기도 하고 기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때도 보면 유리잔 깨잖아요. 깰 네, 때 그 표정 너무 이제 행복해하는 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원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키한테 나는 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난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다르다. 근데 양키 너무 착해. 뭐냐면 다른 건 좋은 거죠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거 좋죠. 그러니까 양키가 되게 두 가지 마음이 들게 하는 남자더라고 이게. 양키는 되게 그래도 ST를 아낀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공식 질문 있잖아요. 질문하세요. 네. 아니 그 양키가 엄청 마마보이에다가 그리고 잠깐만. 둘이 또 합을 잘 짜는데. 아니 저희는 점심 때 잠깐 나눴죠 이야기를. 합을 짠 건 아니야. 짠 건 아니고 나는 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강제당했잖아요. 그때 공식 질문이 있다고 하시길래 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뚝딱이가 검증 받는다. 양키 고쳤을 수 있나요? 고쳤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고치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양키는 애초에 그 안에서 그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은 그 ST가 자기의 다른 세계에 이제 처음 마주하는 세계일 텐데 그 세계를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양키는? 난 눈물 날 것 같아. 왜냐면 체리복주는 양키가 너무 약간 마음에 드셨어. 나는 뭐 ST를 아끼는 것 같고 이상하게 착하지. 착하고 그리고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베를린 그 호텔에서도 계속 그 TV를 원래 이 사람들은 TV도 좀 금지하고 내가 TV를 안 보는데 거기에 모이세라는 약간 탕아가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TV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TV에 애정 씬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또 어떤 그 여자들이 있는 집에 갔을 때도 여자를 만지면 안 되니까 안 만지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냐, 기쁘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는 아까 목걸이 산 것도, 너무 이제 ST를 아끼는데, 이 사람이, 좀 베를린에 좀 있어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게 베를린에서 힙한 친구들이랑 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놀다 보면 그래 ST가 뭔가 있는데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해가지고 ST가 구제해주지 않는 한 양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못 섞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섞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유약하게 살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또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랑 의지하고 하는데 저는 좀 양키도 그러니까 ST도 되게 좀 슬펐는데 양키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너무 그 안에서 애초에 그것만 보고 자라서 그냥 그 세계가 자기한테는 전부고 근데 본인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근데 그게 잘 맞으면 모르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균열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도 지금 우리 ST가 이렇게 그 공동체를 나와서 사트마 공동체를 나와서 베를린으로 가잖아요. 베를린으로 간 이유가 엄마가 거기 있기 때문이고 근데 베를린으로 갔을 때 엄마를 빨리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음악원을 또 이끌듯이 가게 돼요. 우연하게. 그 카페에서 만나서. 근데 그 카페도 그 베를린에서 되게 핫한 카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베를린은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카페 문화가 다른 게 거기는 그냥 일상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백반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카페라는 공간이 아주 특별한 공간은 아니야. 영국의 pub이랑 비슷하군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자본주의화 되면서 시장화 되면서 이제 카페라는 공간이 드러나게 되는데 좀 특별한 공간으로
거기가 그 더 반이라는 카페거든요. 있어 보인다. 더 반, 저기 또 이렇게 여행 갔을 때 일부러 가서 특히 한국 사람들 카페 좋아하잖아요. 그래 일부러 찾아가는 카페예요. 이 여행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더 반? 반은 그거 오두막? 그 영어예요, 영어. 반. BARN인가? 네, 반. 그래서 그 로고도 네, 로고도 이제 헛간 같은 거네요. 네, 오두막 약간 나의 아지트 작은 오두막 그런 뜻인데 나는 로스팅 카페예요. 로스팅 카페라는 개념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약간 세계적인 뭐 힙한 트렌드니까 이제 그런 게 생겨났고 그럼에도 4개밖에 없대요. 베를린에? 대박. 대박이지.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광화문에만 4개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은평에도 4개 있을 수 있어. 그치? 이제 막 블럭마다 다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이제 베를린,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그리고 뭔가 이게 디저트나 샌드위치 같은 거를 같이 맛있게 파는, 물론 다른 카페도 다 맛있지만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카페가 나오고 그 20대 그 음악인 뮤지션이 와가지고 맞아. 만나서 친구들. 가잖아. 네. 그래서 정말 커피 좀 들어줬을 뿐인데 뭔가 인생의 획기적인 인물을 만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저라면은 전 참 그게 대단해 보이는 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먼저 걸지? 애초에 기질적으로 ST가 좀 밖으로 열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호기심이 많아서 먼저 말 걸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가지고 친절. 아니 왜냐면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그 카페 점원이 어떤 커피요?라고 물어보니까 머뭇거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아메리카인 같으니까 아메리카노라고 말을 해줘요, 로버트가. 그래서 땡큐 뭐 이러면서 뭐 2유로 얼마라고 2유로 2 그것도 봤어. 한 4,000원 하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 같으면은 그렇게 나가가지고 어쨌든 엄청 긴장되고 좀 두려운 상황 속에 자기가 빠져있을 수 있는데 처음 이제 밖으로 나왔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호의를 뭐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 막 먼저 어떻게 보면 넉살 좋게 좀 이렇게 친구들이 뭐 많으신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거 보고 오씨 대단한데. 나도 좀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는 되게 쭈그리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동안 내가 생각이 났는데 그런 어떤 외부 자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뭔가 ST한테는 이게 뭔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긴 그리고 뭔가, ST가 마음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 그래서 더 들기도 했고 근데 물론 이제 극적인 장치였겠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음악원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음악원에서 자잖아요. ST가 하룻밤을 자는데 그 청소 노동자한테 이제 들켜서 쫓겨날 뻔하는데 그 교수가 또 이렇게 또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샌드위치도 사주고 상담하고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특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지원하라. 이거 진짜 너무 극적인 일이었고 그때 제가 또 좀 이게 되게 특이하다라고 했던 게 ST가 샌드위치를 먹어요. 먹어보니까 뭐가 좀 그래 뭐 들었어요? 그랬더니 햄. 그래서 얘가 막 토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안 토해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햄을 먹으면 내 몸이 탈날 줄 알았다. 왜냐면 이 유대교에서는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햄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자기가 계속 이렇게 뭔가 베를린에서 생활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따라왔던 그런 룰들이 깨지는 경험을 몸으로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햄 사건에서. 그리고 ST가 그거를 이제 또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해보고, 그리고 그 남자가 로베르트인가요? 맞아요. 로베르트를 따라서, 로버트를 따라서 간 거기서 이제 합주하는 거를 보고 뒷문에서 기다렸다가 약간 또 너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었다라고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우리 놀러 갈 건데 같이 갈래 해서 이제 반제에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은 쌤이 아까 넉살이 좋다고 그랬지. 뚝딱이가. 근데 그런 것보다 약간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뭔가 생각해보면 나는 어릴 때 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재지 않는 거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좋은 거에 대해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수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갑자기. 사실은 근데 이런 저희 같은 샤이한 아시아인보다 그러니까 우리 극동아시아에 살아서 달라. 우리는 예. 너무 샤이한데 윌리엄스버그에 사는 우리도 공동체여가지고 우리보다 좀 자극에 강한 우리도 거 히디 아니었을까? 시즌 못지않게 유대교회 이제 우리도 잘 따져보면 외부에서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장난이 억압이 장난. 그쵸. 네. 우리는 너무 샤이해. 그렇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큰일이야. 아니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공동체가 참 그 사람이 어디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뉴욕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진짜 좋겠다. 유럽 사는 애들은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 막 많이 해봤었는데 아니 지금 지구에서 가장 핫하다는 뭐 윌리엄스버그랑 베를린 두 개를 지금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디에서 사느냐보다는 어떤 사람들이랑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